부모가 자식을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자식이 크면 기대가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정성 들여 키운 것은 다 지나간 옛날 일이고 이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편해집니다. 또 그것이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전화 오기를 바라고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자기 일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이 없겠지 생각하면 기쁜 일이 됩니다. 또 어릴 때는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이제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우리 자식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자식 내가 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좋다 생각해야 내 인생에 보람이 생깁니다. 자식을 온갖 고생하고 키워놓으니 한 놈도 명절에 안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자꾸 구애가 됩니다. 또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욕하면 결국은 내 욕이 됩니다. 누가 낳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누구 자식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인사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구나. 자식이 용돈을 주면 마음 써줘서 고맙다. 액수에 관계없이 1,000원을 줘도 고맙고 1만 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한 찾아와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늙었는데도 부모 찾아와서 손 벌리는 자식도 있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바라지만 않으면 자식이 안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끼리 잘 산다는 얘기니까 섭섭해할 게 없어요. 자식은 나이가 들면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내는데 나중에 어미새가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돼지도 새끼 낳고 소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 키워도 새끼를 원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식을 독립시키려면 부모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고 여유가 있으면 대학까지는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자기 힘으로 다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벌어서 신혼살림도 마련해 가도록 해주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 결혼하는데 집을 구해준다. 뭘 사준다 하면 부모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지 자식의 먼 장래 꼭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때라도 하나의 가정으로 독립시켜야 하는데 부모는 사랑을 앞세워 또 간섭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이지만 사실은 간섭입니다. 아무리 관심을 가져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김치를 담가 주어도 다 간섭입니다. 집에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만이 간섭이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간섭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결혼하면 정을 딱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식에 대한 기대로 서로 괴로워집니다. 손주를 봐줄 때도 집착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웃집 아이 돌보듯이 집착 없이 돌보면 고마워하지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 또 기대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하며 키웠다 해도 내 품을 떠난 뒤에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지난 내 인생도 보람 있게 만들고 나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합니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느냐고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죠. 시기뿐 아니라 개인마다 고민은 다 다릅니다. 남의 고민을 들으면 별것 아닌 걸로 고민하는 것 같고 내 고민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 고민 역시 남이 들으면 별거 아닌 고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요. 흔히들 선택만 중요시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 의식은 잊어버립니다. 책임 의식이 없어서 자꾸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만 거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더없이 소중한 삶의 과정입니다.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하면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고도 또 실패한다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서 연구하고 다시 새롭게 도전해보는 겁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자전거에 올라타서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거쳤습니까?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중심을 잡고 달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연습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멀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익혀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이 축적됩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왜 넘어졌을까? 왜 안 될까? 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이 곧 좌절이며 절망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연습하지도 않고 저절로 능숙해지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안 되고 넘어져도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되는 게 곧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곧 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이나 도전 실패와 반복 과정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랍니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남을 괴롭히게 되죠. 실패를 종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